매 끼니에 가급적이면 국물 요리. 근데요, 국물을 드시라고 했지 제가 국물에 밥 말아 드시라고는 안 했어요. 그것도 다릅니까? 말아 드시면은 씹지를 않기 때문에 후루룩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네. 좋아요. 이 침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은 드시되 밥은 따로 드셔서 밥은 밥대로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세포의 간질액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점점 어려워지나요? 미국 속으로 빠지나요? 예. 어려워요. 제가 쉽게, 네. 대한민국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포가 우리 생명활동을 하는 기본 단위잖아요. 네. 세포를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도시. 도시가 있어요. 집만 있으면 어떡해요. 네. 도시가 있어야 학교도 있고 뭣도 네, 있고 사람이 그렇죠. 살 수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세포 간질액이 충분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세포는 구획이 뚜렷하다고 그랬잖아요. 세포의 안과 밖이 뚜렷한데 비가 막 와요. 네. 마당에 비가 오는데 집 안과 마당에 구분이 없으면 어때요? 마당에 물이 집 안으로 다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물을 확보해야 되겠죠. 비가 네. 안 올 때를 대비해서 어디에다 확보해요? 물탱크에다 확보한단 말이에요. 오. 세포 간질액은 우리 몸에 물탱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혈액을 통해서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을 받는데요. 세포로 직접 들어가면 장맛비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충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포하고 혈관 사이에 세포 간질액이 있어서 혈액으로부터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세포로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세포가 일을 하고 나면 찌꺼기가 나올 거예요. 예, 예. 네. 그것은 세포 간질액이 또 세포에서 이산화탄소하고 찌꺼기를 받아서 어디로 뺄까요? 우리 집에 네. 혈관을 상수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 맑은 물이 나오죠. 네. 설거지한 찌꺼기 어디로 가요? 배수구로. 하수도로 가요. 예, 나가요. 그 하수도가 바로 네. 림프관입니다. 아, 림프가. 예, 림프관으로 찌꺼기가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다 보면 물을 못 먹는 날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세포 간질액이 물탱크처럼 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몇 끼 굶어도 세포가 메마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포의 찌꺼기가 세포 간질액이 충분할 때 림프관으로 배수를 잘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세포 간질액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탱크가. 네, 물탱크가 물탱크에 물이 없는 없다.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저기 세포 간질액, 즉 물탱크가 좀 충분한 사람인지 아니면 부족한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안색을 보고 합니까? 예, 저는 예. 알 수 있을까요? 발 뒤꿈치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발 뒤꿈치요? 발 뒤꿈치 전 다 갈라 있거든요. 진짜?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져 있어서 늘 고민인데. 맞아요. 그것도 세포 맞아요? 간질액이 부족하다는 몸이 보는 그러네. 거예요. 부족하네 나. 물 많이 먹어야 되겠네. 네, 약사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손톱에 이게 검은 줄이 생겼어요. 네. 그거 왜요?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거라고. 이것도 세포 간질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다 신호거든요. 뭐 신호. 균형이 맞지 않았다 해서 생기는 신호니까 이렇게 자꾸 보는 훈련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류가 있어요. 네. 몸이 좀 안 좋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검사. 혈액 검사. 혈액 검사, 그러니까 몸은 나는 안 좋은데 혈액 검사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혈액 검사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이 이렇게 있는데 네. 좀 나온 것만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환자가 계속 안 좋다고 하면 이제 병원에서는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병을 키워서 오란 소리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균형을 찾아야만이 빙산이 녹아서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세포의 기질은요, 물탱크라고 했잖아요. 예, 예. 물탱크는 우리 몸의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단백질. 네, 단백질이 네. 충분해야 세포의 기질이 네. 튼튼하고요. 세포의 기질이 튼튼해야 세포 간질액을 확보합니다. 물탱크가 없으면은 맨날 물지개지로 물 없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죠. 네. 아까 제가 모시조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섭취해라. 이 세포의 기질을 다른 말 이 구조가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영양제 있을 거예요. 세포의 기질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영양제. 네. 오메가3? 아니요. 비타민? 아니요. 아니요?
바로 네.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오. 콜라겐은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 콜라겐. 물이 내 콜라겐은 먹어야 몸에 되는 거예요? 네? 콜라겐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콜라겐이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콜라겐이 단백질이거든요. 네. 콜라겐이 단백질로 만들어진 세포의 기질이에요. 지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이를 들수록 근육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는 이유가 결합 조직인 콜라겐이 없어지기 때문에. 콜라겐이 없네. 그럼 껍데기를 많이, 돼지 껍데기 좀 많이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돼지 그렇게 껍데기. 동물성, 뭐 돼지 껍데기든 모시조개든 저는 이제 주로는 모시조개.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으로. 식물성보다는 네. 해물을 많이 권해요. 해물성으로. 예, 그러니까 뭐 해물성. 문어나 네. 해물성. 문어나 낙지나 뭐 이런 거 이제 바다에서 사는 것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헤엄치는 것들이 이제 오징어나 막 이런 낙지, 것들 오징어, 네, 해파리. 그런 거를 국물을 내서 드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국물 내서. 그러니까 체액을 확보하려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체액을 확보하려면은 첫 번째로 적당한 소금이 있어야 돼요. 적당한 소금 1번. 그러니까 너무 짜게 먹는 건 안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예, 근데 예. 너무 싱겁게 먹는 게 안 좋은 건 잘 모르시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래요. 적당한 소금이 적당하게? 있어야 조금 네. 삼투압에서 물을 끌어당기고 네. 자 물을 끌어당겼으면 뭐예요? 수도관에 물이 많아도 집에 물탱크가 있어야 물을 확보하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물탱크를 확보하려면 이 물탱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 이 단백질은요. 네. 몸에 축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저장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매 끼니마다 성실하게 먹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근데 이제 어르신들 상담을 해보면 네. 주로 밥하고 김치만 드시고 채소 종류로 먹죠. 그렇죠. 네. 나물 온갖 나물 네. 뭐 암에 좋디야 막 이러면서 나물을 많이 드시는데 네. 이 단백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드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세포의 기질이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점점 등이 굽고 내려앉고 네. 주름이 생기고 노화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정성껏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 근데 요즘 이제 단백질 많이 안 먹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단백질을 젊은 친구들이 안 먹어요? 근데 그 채식주의자들 막 생겨가지고. 비건에 대해서 어떻게 비건,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비건주의. 비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 신념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저기는 네. 없고요. 근데 비건만 너무 존중합니다. 먹으면 안 근데 되는데. 식물에도 단백질이 맞아요.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아, 콩. 두부라든지 그래, 있어, 있긴 있어.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 이제 있어, 있어. 제가 좀 생각할 때 만약에 비건을 할 거면 활동을 줄여야 돼요. 아, 활동을 더 줄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 비건 하시는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네.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단백질보다 더 많이 쓰니까. 그죠 빼서 우리가 급하면요 네. 너무 추워요 맞아요. 몸이 활동을 해야 돼 에너지가 필요한데 네. 없으면 어때요 창문도 떼서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비건을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그거 안 하면 돼. 네. 조직에 있는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써버리니까 몸이 이렇게 아파요. 아파죠. 그래서 명상만 하는구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예. 욕심을 비우고 조금 활동도 줄이고 줄이고. 같이 전체적으로 가셔야지. 네. 비건을 하시면서 막 마라톤을 하고 밤을 새고 안 돼, 안 돼.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이러면 조직이 안 돼. 무너진다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비건은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사 육아에서 벗어나서 가장 제 이름으로 살기 시작을 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먹으면서 뭐 그 방송도 하고 약국도 하고 강의도 다니고 막 이래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제 욕구에 의해서 비건을 존중은 하지만 제가 선택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비건 하시는 분들은 그 생명 정신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 가치관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딸아이는 비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제가 많이 활동을 줄이라고 조언을 하죠. 아, 활동을 줄여야 심심하게 살아라 비건하려면. 아. 왜냐하면 비건하는 여성들이 너무 그 비건에만 꽂혀 있고 비건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무월경에 많이 와요.
결국엔 체액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더 아프죠. 이해되시죠? 네. 충분히 그래서 이해됐습니다. 비건을 할 거면 네. 그거에 맞춰서 생활도 간단하고 간소하게 욕구를 버리고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제 가치관이기 네. 때문에. 예, 존중합니다. 저 정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아까 그 내 몸에 적당한 소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당뇨 환자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저염으로 먹는데 당뇨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뇨 환자들도 적당한 소금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히려. 자, 당뇨는요, 혈액 속에 당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혈액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는데요. 혈액은요, 반드시 혈당을 100 정도에 맞춰야 돼요. 혈당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버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나가야 될 게 못 나가고 몸속에서 혈전 생기죠. 그렇죠. 눌러붙게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안 좋고요. 혈당이 너무 낮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당이 있어야만 왕성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은 곧 저혈압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저혈당과 저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뇌사 때문입니다. 뇌가 당을 못 받으면은 쇳명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서 우리 몸은 스스로 혈당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데 고혈당이 있을 때 너무 저염식을 하면 몸에 혈액에 체액이 부족해지겠죠. 예. 자, 그러면 혈액이 쫄까요, 안 쫄까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찐덕거리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적당한 소금을 드셔줘야 된다고 소금이 생각합니다. 중요하구나. 네. 그럼 저기 약사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럼 피곤할 때 우리가 초콜릿을 먹잖아요. 그게 네.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당을? 피곤할 때 네. 초콜릿을 먹는 이유는 뇌로 당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체액이 부족해서죠. 역시 체액이군요. 네, 체액이 충분하면 뇌까지 혈액이 숭숭 가니까 네. 저혈당이 올 일도 없고 그러면 초콜릿을 찾을 일도 없고 초콜릿을 자꾸 먹게 되면 비만해지고 비만해지면 염증을 유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본을 아셔야 질병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체액을 확보하려면요 적당한 운동, 즉 림프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사람은 혈액 순환이 안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만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림프 순환. 예, 림프는 뭐냐면 예. 우리 몸에 찌꺼기를 가지고 나가는 하수도인데요. 네. 이 림프는 자, 혈액은 잘 생각해 보세요. 혈액은 심장의 펌핑으로 어쨌든 흘러갑니다. 흘러나가죠. 잘 때도 흘러가요. 심장이 멈춘 적은 없으니까. 네. 그러나 림프는 근육의 힘으로 흘러갑니다. 근육. 근육이 없으면 림프는 안 움직여요. 아이고 어떡하냐. 어머, 근육 하나도 없는데. 근육이 움직이질 않네. 그냥 육이에요 육. 어떡하지? 그래서 림프 순환을 하려면 적당한 근육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시면 과한 운동에는 반드시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이 활성산소를 몸에서 없앨 수 있을 정도의 운동만 하셔야 됩니다. 이 활성산소를 내가 없애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 활성산소가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노화도 만들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림프 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는 너무 과하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운동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운동 안 하고 제가 가끔 마사지샵 가면 네. 림프관 풀어주겠다고 림프관 마사지 막 해주거든요. 네. 그거로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무척 있죠. 되죠. 인간이 나 그 상술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돼요. 아니에요. 절대 림프관 못 만지게 했거든요, 제가. 왜요? 왜 이렇게 본인 왜 이렇게 혹시나 그거 잘못 만지면 잘못될까 싶어 무서워서. 뭐 간을 만진다 하니까. 자, 지금 그 만지는 분이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하신 네. 곳이 바로 림프절이라는 여기를 막 여기에 하더라고요. 림프가 하는 일이요. 찌꺼기를 운반을 해서요. 분해를 하는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데 림프절에 찌꺼기가 많이 뭉쳐 있겠죠. 해야겠네. 그런데 계속 해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네.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같이 네, 살아요.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서로 만져주면서 풀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네. 마사지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오. 하는데 뭐 매일 누가 날 만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스스로 림프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방과 요 겨드랑이 사이에 림프절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림프절을 풀어주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요런 질환에 많이 맞아. 그래서 그 운동이라고 했을 때 땀을 내고 체중을 줄이는 거는 밖으로 나가셔야 되지만 림프 순환은 지금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적당한 림프 순환이 될 수 있는 운동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시간에 너무 한 동작을 오래 하시면 일어났다가 앉는다든가 기지개를 좀 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림프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한 자세로 있지 않는 게 림프 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맞네요. 거죠. 요즘 또 젊은 친구분들 다 핸드폰 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이런 자세로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렇게 있거든요. 한 자세로 있으면은 오래 있으면 근육이 안 되구나. 경직이 되니까요. 풀어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그러면 마시고. 선생님 참선 명상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네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다른 거예요? 예, 참선이나 명상이 림프 순환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요.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게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납니다. 자, 교감신경의 흥분이 다른 말로 열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화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다 같은 말이고요. 네, 그거를? 이게 바로 열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열이 받으면 혈액이 쫄까요? 안 쫄까요? 쫄아요. 쫄- 것 쫄죠. 같아요. 자, 체액이 부족해지겠죠. 네. 네. 그래서 호흡이라든가 명상을 하시게 되면 교감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체액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저는 좋은 신랑이네요. 네? 왜냐면 저희 아내한테 늘 열받게 하거든요, 제가. 하나씩 불도 안 꺼도 와이프 확 화나고 하니까 열이 확 올라오니까 림프 순환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약사님이 할 말이 이르신 것 같은데요. 저기 잘못 이해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열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전투태세로 가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림프가 수축이 돼버려요. 안 좋은 거네.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혈관이 생각했네. 수축이 되고 예. 림프 수축이 되고 아이고. 열이 위로 떠버려요. 그 와이프를 나요. 너무 수축시키지 마요. 여보 죄송해요. 몰랐어요. 앞으로 화장실 불도 좀 잘 잘 끄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몸에 대해 체액에 대해서 말했지만 마음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준비를 했는데요. 오. 정말 마음이 체액의 확보에 매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체액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예. 물탱크에 물을 채웠어요. 근데 물탱크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구멍을 막아야겠죠. 네. 그래서 체액을 도둑질해가는 음식을 줄이셔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술이 있겠죠. 술. 아이고, 다행이다. 이거야, 큰일 술은 나네, 체액을 엄청나게 도둑질해가죠.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신 날 저녁에는 반드시 물을 찾게 되는 걸 경험을 해보셨어요. 맞아요. 체액 도둑이에요. 그리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요? 커피를 3잔 마시 하루에. 커피는 체액을 정말 많이 뺍니다. 이뇨작용으로. 우리 와이프는 몸에 피가 안 흐르고 커피가 흐르거든요. 그만큼 커피를 늘 그래서 먹는데. 아마 화장실 불 안 껐다고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네. 체액이 부족해지면 열이 좀 잘 나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흥분이 잘 돼요. 다딱 서박자가 커피를 남았네. 줄여야겠습니다. 커피 줄여야 되네. 카페인 음료를 좀 줄이시는 줄여야 거죠. 돼요. 탄산음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 약사 너는 술 안 먹고 커피 안 마시냐? 저 먹습니다. 저도 술 적당량. 좋아하고 그래요? 끝나고 술 한 잔? 예, 예. 네. 그렇게 하세요. 쏘신다면 언제나. 네, 언제든지 쏠 수 있습니다. 예. 술은 누나가 사는 거죠. 커피나 녹차 저도 마십니다. 근데 저는 필수 식품이 아니라 기호 식품이에요. 요. 제가 선택해서 먹어요. 술을 마시고 싶은 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마시고, 커피도 오늘 같은 날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왜냐면 커피로 뇌를 집중력을 높여주거든요. 커피는 혈액의 방향성을 뇌로.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날은 먹지만 네. 평소에는 잘 안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나 카페인 음료, 탄산 음료를 기호식품이라고 알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드셔야 되는데 매일 반주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리고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 못 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120세 장수 시대에 건강하게 완주하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우리가 뭐 공방 어떻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네. 미래를 위해서
체액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럼 체액이 부족할 때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예. 내가 체액이 부족한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자, 한번 체크해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예, 예. 그렇네. 첫 번째, 소화가 안 된다. 맞아. 두 번째, 어. 두통이 있다. 어떻게? 세 번째, 손발이 차다. 차다. 이거, 네 번째, 깊은 잠을 못 잔다. 다섯 번째, 아까 말씀하신 거죠. 몸이 건조하고 가렵다. 네. 발바닥이 아이고. 갈라진다. 어지럽다. 머리카락이 빠진다. 생리통이 심하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뻑뻑하다. 너 어떻게 해? 눈 뻑뻑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여기저기 염증이 잘 염증, 생긴다. 염증. 진짜 많다. 짜증나고 화가 잘 난다. 어우, 짜증나. 자, 이런 것들 몇 개나 되세요? 지금 전 8개입니다. 어머, 하나, 둘. 7개. 저도 8개. 8개. 선생님은? 전 4개요. 야, 평화로운 분이야, 우리 미진 편하게 사네. 아나운서는. 자, 이게 다 체액이 부족하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와, 신호가 많아. 그런데 현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소화제 찾아요. 먹죠.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 먹죠. 진통제를 찾고, 손발이 차면 혈액순환제. 혈액순환제 그래요. 먹고, 아.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수면제. 찾고, 오. 알레르기가 생기면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마른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100% 체액 부족인데, 저예요. 예, 그럴 때 기침약, 또 비염, 환절기라서 지금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은데 항히스타민제 요렇게 체액만 채워주면은 없어졌을 그 신호들이 약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니까 나중에는 이 약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요렇게 돼버린다는 것을 제가 30년 약국 생활 동안 관찰한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약사이지만 약은 도구잖아요. 네. 약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물질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고 약을 습관적으로 드시게 되면 약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어르신들이 약국에 방문하셨을 때 식사 좀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약 먹으려고 밥 한 술 떴어. 맞아.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예, 약을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아이고, 어떡해.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와서 약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무조건 약 드시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대안이 있어야 네, 되죠. 맞아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체액을 채우라는 거. 체액을 채우시면 체액이 많아져서 몸이 스스로의 균형을 찾고 균형을 찾게 되면 약들에서 점점 벗어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네. 너무 많이 도움됐습니다. 됐고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체액을 채우려면 적당한 소금 그리고 콜라겐 먹어야 됩니까? 단백질요. 단백질을 네. 꾸준히 먹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림프 순환을 해야 된다. 네. 림프순환. 이렇게 3가지 알고 가면 될까요? 네, 그리고 탈수를 유발하는 음식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커피, 탄산수 이런 거 술. 네. 저에게 오셔서 많은 분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건강해집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죠. 네. 좋은 영양제를 먹기보다 나쁜 습관이나 나쁜 음식을 안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사로서 많은 분들이 약사인데 왜 약을 못 먹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약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약이 꼭 필요할 때 약을 안 드셔서 질병을 키우는 것도 매우 위험하지만 약이면 다 된다 하는 생각으로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은 물질이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120세 장수 시대에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시고 스스로의 균형을 찾아서 약은 최소화하시고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